이 찍사찍들은 왜 지원금 신청하지? 언행일치가 안 되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둘로 쪼개놓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논란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아예 전쟁터가 됐고, 가족끼리도 싸우고, 친구들도 등 돌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단 가장 충격적이고 자극적인 댓글부터 보겠습니다. 이찍 사찍들은 왜 지원금 신청하지? 언행일치가 안 되네라는 댓글이 지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어요. 이 댓글 하나로 댓글창이 완전히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서 이찍 사찍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이재명 정책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정작 지원금은 받는다며 위선이라고 공격하는 거예요. 이 댓글에 대한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에요. 맞는 말이다. 반대했으면 끝까지 반대해야지. 말과 행동이 다르네. 역시 돈 앞에서는 솔직하구나라는 공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주는 건데 당연히 받아야지. 정책 반대와 수령은 별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분열시키려는 거냐며 맞서고 있어요. 더 과격한 선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책은 안 받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일해서 세금 내신 분께 감사드립니다라며 도덕적 우위를 점하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선언에 대해서도 그럼 진짜 안 받아봐. 말만 그럴 것 같은데 결국 다 받을 거 아니야라는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정말 분노가 폭발하는 댓글도 있어요. 진짜 미친 나라다. 돈을 퍼주는 나라 기름이라도 나오는 줄 알겠다. 이러곤 기업들 돈 뜯던가 세금 미친 듯이 올리겠지. 이 댓글은 정말 강렬하죠. 우리나라가 석유라도 나오는 부자 나라인 줄 아냐며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고 결국 기업들한테서 돈 뜯어내거나 세금 폭탄으로 이어질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런 댓글에 완전 공감, 정확한 지적이다. 결국 우리가 다 부담하게 되라는 동조 댓글들이 수백 개씩 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물가 폭등 우려예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가격 올리는 판매자들 이용하지 맙시다. 버릇을 고쳐야 합니다라는 댓글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소비 쿠폰이 나오자마자 일부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다는 제보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편의점 도시락 가격 올랐다. 마트 고깃값 갑자기 비싸졌다. 동네 식당도 메뉴 가격 올렸다는 신고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분노도 엄청나요. 안 그래도 물가 지금 너무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올리는 업주들은 망해야지. 기억하고 가지 마세요. 이 댓글은 아예 불매운동을 제안하고 있어요. 가격 올린 업체들을 기억해뒀다가 앞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강경한 입장에 리스트 만들어서 공유하자, 사진 찍어서 올리자, 똑똑히 기억해두자는 댓글들이 우르르 따라붙고 있어요. 가장 신랄한 비판은 이거예요. 민생회복이 아니라 민생들 꽁돈 쓰다가 이후 세금으로 몇 배 나가고 가게들 물건값, 식당 음식값 올려놓고 그 이후 다 오른 가격에 사 먹게 될 것이다. 이 댓글이 정말 핵심을 찌르고 있죠. 지금은 꽁돈 받아서 좋아하지만 결국 나중에 세금으로 몇 배를 내야 하고 올라간 물가는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예측이에요. 이런 장기적 관점의 우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도 충격적이에요. 물가 바로 올랐음 미친 것 같음이라며 분노의 웃음 이모티콘을 수십 개 달아놓은 댓글이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댓글창을 보면 정말 아비규환이에요. 진짜 미쳤다. 이게 나라냐. 서민만 바보 되는구나. 결국 우리가 호구내라는 분노 댓글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비 쿠폰 받으실 건가요? 아니면 소신껏 거부하실 건가요? 정말 물가가 올랐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담과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 댓글창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이런 논란 속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한 소비자가 족발집에서 겪은 황당한 경험담이 온라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거든요. 이 소비자 씨는 최근 민생지원금이 들어온 김해 족발과 막국수를 포장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해서 확인해 보니 지원금 사용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씨는 족발집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인생지원금 결제가 안 됐는데 혹시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라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족발집 사장의 대답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재명 정책 따윈 안 한다며 그런 거 받아서 쓰지 말고 부끄럽게 생각해라고 버럭 화를 낸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씨는 완전히 당황했겠죠. 평소 맛집이라 종종 포장해 먹던 곳이었는데 이제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해요. 이 사연이 온라인에 올라오자마자 댓글창이 완전히 폭발했어요.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거든요. 족발집 사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장님 소신 있으시네. 정말 멋있다. 이런 분이 진짜 애국자다. 돈 앞에서 굽히지 않는 소신 있는 사업자라며 극찬했어요. 심지어 이런 가게 찾아가서 밥 먹어야겠다. 주소 알려달라. 응원한다는 댓글들까지 달렸거든요. 하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응도 만만치 않았어요. 정치가 생계보다 중요한 분인 듯 먹고 살만한가 보다 진짜 돈 많나 보네. 손님한테 저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맞아? 라며 분노했습니다. 더 과격한 댓글들도 쏟아졌어요. 싫어하는 건 자유지만 손님에게 정중히 대해야지 뭐냐. 장사 그따위로 할 거면 문 닫아라. 고객 무시하는 업체는 망해야 맞다. 그리고 이런 댓글들이 나왔어요. 가게 밖에 써붙여놔라. 민생지원금 안 받는다고. 그래야 다시는 안 가지. 명패라도 달아놔. 미리 알려줘야 시간 낭비 안 하지. 더 신랄한 것도 있었어요. 사장님 소신 있게 소상공인 각종 지원 및 대출 모두 다 거부해 주세요. 코로나 때 지원금도 다 반납하세요. 정부 혜택 하나도 받지 마세요. 정말 댓글창이 완전히 전쟁터가 됐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 편이신가요? 족발집 사장의 소신을 지지하시나요? 아니면 손님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것만으로도 댓글창이 뜨거워질 것 같은데 더 큰 논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편 소비 쿠폰 사용 첫날부터 편의점 매출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났어요. 정말 놀라운 수치들이 나왔거든요. GS25에서 국산 쇠고기 매출이 한 달 전 같은 요일보다 178% 넘게 급증했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뛴 거죠. 닭고기와 돼지고기도 각각 100% 넘는 매출 증가율을 기록했고 김치와 소스, 과일 판매도 크게 늘었습니다. CU에서는 도시락과 김밥, 샌드위치 같은 간편식의 매출이 20% 넘게 증가했어요. 세븐일레븐은 얼음 매출이 70% 늘었고 파우치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보고 또 댓글 전쟁이 벌어졌어요. 급상승한 외식 물가에 부담을 느낀 소비자들이 편의점에서 실속 있는 제품을 찾았다는 분석에 대해 찬반 의견이 갈렸거든요. 역시 효과가 있네. 소비 진작이 되고 있잖아. 경제에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긍정적 반응이 있는가 하면 결국 편의점만 좋은 일 시키네. 대기업들만 배불리네. 소상공인은 뭐하고 있어라는 비판도 쏟아졌어요. 더 신랄한 반응도 있었어요. 임시방편일 뿐이야.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잖아. 몇 달 후면 원래대로 돌아갈 텐데.
하지만 사용 첫날 하루 만의 결과라 소비 진작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추이를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한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더 큰 폭탄이 터졌어요. 충남 청양군에 사는 한 여성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발급받은 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인증샷을 올렸는데 이 평범해 보이는 게시물에 댓글이 600개 넘게 달린 거예요. 왜 이렇게 난리가 났을까요? 바로 이 여성이 외국인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받은 금액이 85만 원이나 됐거든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세금 한 푼 안 내는 외국인이 소비 쿠폰을 받았다. 외국인이 저렇게 받아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나라는 항의성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더 심각한 건 인종차별적 발언들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동남아시아 출신을 비하하는 단어들을 서슴지 않고 사용하며 또명꾼 같은 음식에 빗대서 조롱하는 댓글들이 난무했거든요. 85만 원이라는 거액에 대한 분노도 엄청났어요. 교도소 수감자 같은 범죄자들도 주는 게 웃기다. 부정수급자 많더라. 개 2마리 키우고 게임기 40만 원짜리 사서 쓰고 이번에 45만 원 받았다고 자랑글 올렸던데. 기초수급자 재조사 하자.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 사람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댓글에는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어요. 그런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은 지난 2월에 우리나라로 귀화한 엄연한 한국인이었거든요. 그리고 85만 원을 받은 이유도 명확했어요. 본인과 남편, 아이 세 식구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된 45만 원과 함께 인구소멸 지역인 충남 청양군 주민에게 나오는 20만 원 쿠폰을 2장 받은 거였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댓글창은 더욱 뜨거워졌어요. 완전히 두 편으로 갈라졌거든요.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은 귀화했다고 다 한국인이야? 세금 몇 년 냈다고 진짜 힘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데라며 분노했어요. 하지만 옹호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았어요. 인구 소멸 지역에서 아이 낳아 키우는데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 이미 한국인인데 뭔 소리야. 차별하지 말자. 비난하는 댓글은 무시하고 맛있는 거 사드시라며 응원하는 댓글들도 수백 개씩 달렸거든요. 정말 극한 대립이었어요. 다문화 가정도 우리 사회 구성원이다. 아이까지 낳아서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있잖아라는 포용론과 우리 세금으로 왜 외국인을 순수 한국인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배척론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논란이 터졌어요. 댓글 중에 또명꾼 같은 인종차별적 표현들이 문제가 됐거든요. 이런 표현들을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심하다. 인종차별이다라는 비판과 솔직한 감정 표현이다. 왜 우리가 눈치 봐야 해라는 반박이 이어졌어요. 정말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화한 한국인도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세금을 오래 낸 사람들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85만 원이라는 금액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가 맞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런 민감한 주제일수록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도 말이 많아요.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 사회보험료를 낸 결혼 이민자나 난민 인정자만 받을 수 있고 이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발급받을 수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준도 너무 복잡하다. 왜 이런 식으로 나누냐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냥 한국에 사는 사람은 다 주든가 아니면 아예 한국인만 주든가라는 극단적 의견들도 나오고 있고요. 이런 논란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발언했어요. 제가 온라인이나 저한테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 번 사 먹어야 되겠다.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찮게 들리고 보입니다. 이 발언에서 서민들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소비 쿠폰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이것도 댓글창을 뜨겁게 달궜어요. 그럼 세금은 누가 내? 포퓰리즘이다. 표만 의식하는 정책이라는 비판 댓글들이 쏟아졌고요. 반대로 서민들 생각해주는 정책이네.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게 맞아. 현실적인 도움이 된다는 지지 댓글들도 많았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계속해서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핵심적으로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지만 이것도 임시방편 아니야. 근본적 해결책은 뭐야라는 의문을 완전히 잠재우지는 못했어요.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말에는 또 돈 뿌릴 생각이야? 세금 폭탄 예고내라는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왔고요.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가세했어요. 지금 성장률이 거의 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소비 쿠폰이 필요합니다. 이 발언은 경제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소비 쿠폰의 필요성을 역설한 건데 역시 논란이 됐어요. 그럼 왜 성장률이 0%야? 정부 정책 실패 아니야? 근본적 원인 해결이 먼저지라는 비판과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조치다. 위기 상황에선 이런 정책이 맞아라는 옹호가 팽팽했거든요. 특히 지역은 진짜 필요한 거고요.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그 혈액을 돌리는 것처럼 경제를 돌려주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자생력을 가지고 선순환되고 소득이 늘어나고 또 소비가 늘어나고 다시 또 장사가 잘 되고 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장기적 비전 제시에도 말만 번지르르 하네. 구체적 계획은 뭐야? 그동안 뭐 했어라는 회의적 반응들이 많았어요. 실제 신청 현장도 화제가 됐어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아침부터 긴 줄이 생겼거든요.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하는 1차 소비 쿠폰을 신청하러 온 사람들이었어요. 포인트도 드리면 어른들이 쓰기 불편해서 선불 카드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서요라며 주민센터에는 온라인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들의 방문이 많았습니다. 선불 카드 형태의 소비 쿠폰을 받은 어르신은 곧바로 동네 마트로 달려가 생필품을 구입하기도 했어요. 정부에서 40만 원 주시니까 너무 좋아요. 양파하고 또 기름이 없어서 콩기름 샀습니다. 이런 훈훈한 인터뷰에도 세금으로 주는 건데 뭐가 좋아? 결국 우리가 낸 돈이잖아. 나중에 세금으로 몇 배 낼 텐데라는 차가운 반응들이 댓글로 달렸어요.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은 컸어요. 저희 입장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와서 구매력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잠깐이야. 몇 달 후면 원래대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야라는 회의적 시각들이 따라붙었거든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일부 카드사 앱에서 접속 장애가 빚어졌고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도 한때 접속이 지연됐어요. 신청 시작 3시간 만에 전체 지급 대상자의 8.2%인 405만 명이 신청했고 7,500여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반응에 역시 돈에는 솔직하네. 다들 필요했구나라는 반응과 시스템도 제대로 못 만들어놨네. 준비 부족이야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왔어요. 소비 쿠폰 사용처도 복잡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지만 그 안에 입점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한데 이걸 잘 모르는 임대 매장들도 있었거든요. 메이저 백화점도 아니고 소상권들 많이 있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죠라는 상인들의 호소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이름 많이 들어본 큰 업체는 안 되고 오프라인에서도 외국계 가구 전문업체나 대형마트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편의점은 개인이 가맹해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같은 편의점이라도 연매출 30억 원을 기준으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헷갈려해요. 그거 소비 쿠폰 쓸 수 있어요?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안 되시고요. 일반 가맹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세요. 이런 복잡한 기준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냥 다 쓸 수 있게 하든가 기준이 애매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은 대기업 쌀찌우지 말고 소상공인 도우려는 거잖아. 취지는 좋다. 그래도 차별화는 필요해라며 옹호하고 있고요. 해외 체류자나 신생아 관련 규정도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어요. 6월 18일 지급 기준일을 기준으로 출입국 기록상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만 18일부터 9월 12일 신청 마감일까지 사이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출입국 기록을 가지고 신청하면 지급이 된다는 복잡한 규정 때문이에요. 신생아의 경우에는 6월 18일 이후에 출생했는데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했다면 해당이 되고 심지어 9월 12일 당일에 태어나도 그날 출생신고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모든 기준이 9월 12일 오후 6시예요. 이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기준이 애매해? 공무원들 일 늘리려고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야라는 비판과 그래도 최대한 포용하려는 거잖아. 세심하게 배려한 거네라는 옹호가 맞서고 있어요. 특히 해외 거주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도 한국인인데 세금은 언제 냈냐는 불만과 해외 살면서 한국 혜택까지 받으려 해라는 반박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일주일 후 나온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국민 80%가 소비 쿠폰을 받았고 발급받은 10명 중 6명이 최소 한 번은 사용했다는 거예요. 특히 소득이 적을수록 사용률이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께서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시고 많은 필수재 소비 그러니까 식료품이나 이런 슈퍼마켓에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소비를 집중하고 있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서도 논란이 뜨거웠어요. 역시 필요한 사람들이 쓰는구나. 도움이 되고 있네라는 긍정적 반응과 결국 생활비 보전용이네.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야. 임시방편일 뿐이야라는 비판적 반응이 갈렸거든요. 첫 일주일 소비 쿠폰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어요. 최대 수혜는 슈퍼마켓, 일명 동네 슈퍼였습니다. 첫 주차 매출 비중이 지난해보다 5.7%나 가장 크게 늘었거든요. 최대 수혜 업종으로 예상됐던 정육점은 매출 비중이 2.7% 늘어 2위를 기록했고 과일가게, 쌀가게 등 농축수산품 판매점이 그 뒤를 이었어요. 생필품과 먹거리에 소비 쿠폰 사용이 집중된 거죠. 이런 결과에 역시 서민들이 정말 필요한 곳에 쓰고 있네.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있구나라는 반응과 결국 먹고 사는데 급급한 거네. 여유 있게 쓸 돈이 아니었구나라는 씁쓸한 반응이 엇갈렸어요. 상권별 희비도 확실히 갈렸어요. 생필품 식품과는 거리가 먼 오피스 상권은 비중이 줄어든 반면 전통시장 상권이 가장 많이 반등했거든요. 전통시장은 정말 활기를 되찾았어요. 평일인데도 사람들로 북적였고 소비 쿠폰을 쓸 수 있다는 안내문이 시장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시장을 잘 안 나왔어요. 나 이것으로 여기 나왔다. 이런 분도 있고 주말 동안 평상시 매출보다 한 25%에서 30% 많이 늘었습니다. 진짜 기분 좋죠.
계속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인들의 기쁨에 그래도 도움이 되고 있네. 전통시장 살리기 효과 있네라는 긍정적 반응이 나왔지만 몇 달 후엔 어떨까? 지속성이 문제야. 임시방편이잖아라는 우려도 계속 제기됐어요. 발급자의 5% 정도는 첫 주에 전액을 다 썼다는 통계도 나왔는데 이것도 논란이 됐어요. 정말 급했나 보다, 그만큼 필요했구나라는 동정론과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계획성 없이 쓰는 거네라는 비판론이 맞섰거든요. 편의점 업계에도 훈풍이 불었어요. 소비 쿠폰으로 돈을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편의점 업계도 생필품을 중심으로 할인 행사에 나섰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같은 편의점 브랜드라도 직영점과 가맹점이 나뉘어 있어서 손님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 소비 쿠폰 쓸 수 있어요? 직영점에서는 사용이 안 되시고요. 일반 가맹점에서 다 사용 가능하세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왜 같은 브랜드인데 다르냐, 헷갈리게 하지 말라, 통일하든가라는 불만이 쏟아졌어요. 소비 쿠폰 지급 일주일 만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 꼴인 4천만 명 가까이 신청해 7조 1천억 원 가량 지급됐다는 집계가 나왔어요. 2020년과 2021년 코로나 지원금에 비해 신청률이 각각 24%와 10%포인트 가량 더 높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이런 높은 신청률에 역시 다들 필요했구나, 경제가 어렵긴 어려운가 보다라는 반응과 돈만 주면 다 달려드네, 원칙 없이 받는 거네라는 비아냥도 나왔어요. 경기 부양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요. 중소기업 중앙회 조사 결과 소기업과 소상공인 81%가 소비 쿠폰 지급으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고 답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기대감에도 잠깐일 거야, 몇 달 효과뿐,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지라는 회의적 시각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한편 카드사들이 자체 예산으로 추가 쿠폰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추첨을 통해 최대 5만 원까지 추가 쿠폰을 주는 25억 원 규모의 이벤트인데 31만 명에게 추가 소비 쿠폰을 제공한다고 해요. 8월 31일까지 카드사를 통해 받은 소비 쿠폰을 다 쓰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응모되는 방식이에요. 추가 쿠폰도 기존 소비 쿠폰과 동일하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가맹점과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고요. 이 이벤트는 별도의 광고나 홍보 없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데 정부가 카드사들의 소비 쿠폰 관련 과도한 마케팅 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이것도 카드사들만 좋은 일 시키네, 마케팅에 이용당하는 거 아니야, 결국 카드사 배만 불리는 거네라는 의혹의 시선을 받고 있어요. 반대로 그래도 추가 혜택이잖아, 카드사들도 자기 돈으로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라는 옹호론도 있고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둘러싼 논란이 정말 복잡하고 다층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치적 관점에서는 이찍 사찍들의 언행불일치, 이재명 정책 거부 선언, 포퓰리즘, vs 서민 지원이라는 대립이 있고요. 경제적 관점에서는 물가 인상 우려 vs 소비 진작 효과, 임시방편 vs 경기 부양, 세금 낭비 vs 필요한 투자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회적 관점에서는 외국인 지원 논란, 기초수급자 재조사 요구, 계층 간 갈등 심화라는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고요. 실무적 관점에서는 복잡한 사용처 기준, 시스템 접속 장애, 형평성 논란 등이 지적되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논란들을 종합해 봤을 때 어떤 결론에 도달하시나요? 소비 쿠폰이 정말 우리 경제와 민생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세금 낭비에 불과할까요? 족발집 사장의 소신 있는 거부는
존경받을 일일까요? 아니면 고객 무시인가요? 귀화한 외국인도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차별이 있어야 할까요? 물가 인상은 정말 소비 쿠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하고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문제로 완전히 둘로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의견이 더 많은 지지를 받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댓글창에서 정말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분들끼리 건전하게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뜨겁게 해도 좋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대로 정말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판론자들이 말하는 세금 낭비와 물가 인상의 원흉이 될까요? 몇 달 후 결과를 보면 답이 나오겠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예측과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1차 소비 쿠폰 신청 기간은 9월 12일까지이고 현재 출생연도 끝자리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받으실 분들은 현명하게 사용하시고 안 받으실 분들은 소신을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니어 연구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받으신다면 어떻게 쓰고 싶으신가요?